도시와 시골의 즐거운 만남, 도시락! 네,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저녁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이 바로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된다는 절기상 고구인데요. 이때 비가 내리면 한해 농사가 더 잘 된다고 하네요. 그렇습니다. 때마침 내일 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이 비가 미세먼지도 싹 씻어주고 땅도 촉촉하게 적셔주면서 그런 고마운 봄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비로 올해의 농사도 꼭 풍년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도시락에도 정말 풍년과 같은 경사가 생겼죠. 네, 맞아요. 저희 도시락이 한국민영방송 대상에서 우수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자, 박수! 네. 정말 이 상은 저희가 잘해서 라기보다는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랑을 보내주셨기 덕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도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더 알차고 많은 정보 준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도움이 될 만한 유용한 정보들 많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고구가요, 절기상 봄의 마지막 절기인데요. 짧은 봄날을 알차게 즐기기 위한 다양한 꿀팁들 오늘도 많이 준비를 했으니까요. 저희 도시락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첫 순서 한솔 씨가 준비한 꿀잼남도 시간인데요. 네. 오늘도 어디서 멋진 봄날을 즐기고 오셨나요? 네, 제가 이번에는요, 1년 만에 순천만 국가정원을 찾았습니다. 작년에 갔던 곳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오산인데요. 1년 만에 새롭게 재개장한 순천만 국가정원에는 많은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싱그러운 초록빛과 함께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국내 대표 국가정원을 자랑하는 순천에는 봄나들이를 나온 여행객들로 가득한데요. 언제 와도 좋은 이곳 순천만 국가정원을 제가 1년 만에 다시 찾았습니다. 제가 1년 사이에 프로 여행러가 된 것처럼 이 순천만 국가정원도 새 모습으로 단장을 했다고 하거든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변화가 됐을지 너무 궁금한데요. 지금 저와 함께 둘러보러 가보시죠. 작년에 무려 1,000만 명 가까이 되는 관광객을 끌어들이며 아름다운 정원을 선보인 만큼 새롭게 단장한 모습이 더욱더 기대가 됐는데요. 얼마나 또 멋져졌을까요? 오늘 날씨도 좋고 꽃들도 예쁘고 너무 좋은데요, 평화롭고. 근데 뭔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긴 하는데 사실 아직까진 잘 모르겠어요. 어디가 어떻게 바뀐 건지. 워낙 이 순천만 국가정원이 넓으니까 좀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어디 설명해 주실 분 안 계시나. 저희 누가 오시네요. 우연히 만났습니다. 이끌려 오시네요. 제가 너무 크게 말했죠. 아니요. 제가 오늘 순천만 국가정원이 많이 바뀌었다 해서 그 소식 듣고 달려왔거든요. 잘 오셨습니다. 근데 잘 모르겠어요, 아직. 그죠. 어떻게 바뀐 건지. 네. 올해는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이라는 테마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미래를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꽃과 나무에다가 문화 콘텐츠를 입혔어요. 오. 그러다 보니까 애니메이션, 웹툰, 디지털의 융복합이 이 정원에 이번에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쉽게 상상이 잘 안 되는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주가 지금까지는 느껴지진 않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만 국가정원을 확인하러 서둘러 발걸음을 옮겨봤습니다. 외국인도 아니고 우주인이 된 거예요. 여기요? 위에서 보니까 네. 마치 우주를 향해서 날아가는 그러니까요. 보이시죠? 네. 우주선 모양 같지 않아요? 우주선 모양이 얼핏 보이긴 하네요. 위에서 보니까. 그죠. 이곳은 스페이스 허브라는 공간인데요. 네. 우리가 우주를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잖아요. 이 마음을 여기다 담았습니다. 이 공간을 보니까 마치 우주인이 네. 뭔가 흔적을 남겨놓고 간 걸 보고 우리가 미스테리 서클. 미스터리 맞아요. 서클이라는 말 많이 하죠. 네. 그런 형태의 디자인을 만들었어요. 그렇네요. 이게 알고 지금 보니까 또 보이더라고요. 네. 이게 약간 우주선 모양이 얼핏 보이긴 하네요. 위에서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우주인도 네. 우리 순천에 놀러 올 정도로 아름다운 명소다. 네, 반드시 또 찾아올 거라는 네. 소망을 갖고 저희가 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이라고 컨셉을 잡았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그죠. 우주선 모양의 스페이스 허브를 지나 향한 곳엔 진짜 우주선이 있었는데요. UFO 아닌가요? 또 엄청 화려한데. 별 같지 않아요? 와. 우주로 막 지금 진입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탈바꿈을 했더라고요. 제가 알던 순천만 국가정원이 맞나요? 작년에 여기가 꿈의 달이었었잖아요. 아, 여기가요? 네. 이번에 스페이스 브릿지로 이름이 바뀌면서 우주인이 순천을 찾아봤는데요. 너무 아름다워서 이곳에서 순천만 습지의 물과 우리 순천만 국간의 아름다운 기운을 충전해가지고 다시 자기 나라로 가는 스토리를 여기 구성했습니다. 최첨단 정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보면 우주에 남기고 간 흔적 같은 거네요. 네, 맞아요. 우리 아이들의 꿈을 함께 싣고 떠나갈 것입니다. 근데 진짜 약간 우주 공간에 들어온 것처럼 네, 맞아요. 정말 우주 한가운데 있는 것 같지 않나요?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조금 더 걸어서 스페이스 브릿지의 중안부에 향해 봤는데요. 벽면에 물이 흐르면서 실내에서도 자연의 생동감이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냥 정원도 이쁜데 정말 볼거리가 더 많아요. 가운데가 네. 지금 UFO 광장이거든요. 중심 공간이기도 해요. 여기는 이 우주와 우리 순천만 습지의 에너지가 만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공간입니다. 아, 이게 그냥 높은 게 아니라 우주도 뒤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듯한 공간이거든요. 네. 순천만 습지의 생명 에너지와 우주 에너지의 결합은 마치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융합한 것처럼 신비한 경험을 제공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걷는 내내 청량한 물소리까지 들리니까 정말 쾌적하고 힘이 절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실내에서 자연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네, 곳이네요. 보기만 해도 시원해 보이지 않나요? 네. 근데 저는 이번 여름 휴가 계획 정했어요. 아, 벌써요? 다른 데 안 가고 여기 와서 네. 시원하게 걷고 아. 물 보면서 물멍도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여름에 진짜 다른 데 안 돌아다니고 여기만 와도 좋겠어요. 맞아요. 여기 실내이기는 한데 네. 우리가 에어컨도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물이라는 게 흐르잖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 동천이라는 물이 보이잖아요. 사실 순천만 그리고 들어갈 때 아름다운 여름엔 좀 더울 때가 수목들이 있잖아요. 정말 맞아요. 많아서 근데 더우면 이제 여름 저곳에서 좀 땀을 식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곳입니다. 여름 휴가지 최고예요. 완료. 알려. 175m의 길이를 자랑하는 스페이스 브릿지. 브릿지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분위기가 느껴졌는데요. 미술 작품이 전시돼 있던 곳에서는 이렇게 미디어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중하면서 보고 네. 있더라고요. 원래 너무 여기 그 귀엽네요. 아이들 그림이 엄청나게 많았었는데 네. 어디로 가버린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네. 이 아이들이 14만 5천 점의 아이들의 꿈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이곳에 우주와 함께 꿈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아, 아직 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예요. 제 그림도 있었어, 선생님. 그럼 내 그림 찾기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면 한번 바로 터치해보세요.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 한솔 씨 여기 있나요? 아니, 없죠. 들켰어요. 그렸어요. 못 찾을 줄 속았네요. 알고. 다 나오네요. 네. 네, 이렇게 어린이들의 작품이 데이터베이스로 소중하게 지켜지고 있었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꿈이 정말 우주로 연결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아름답고 이런 곳이 있다는 게 참 순천의 자랑이 아닐까 싶어요. 아이들이 새로운 체험도 하고 또 다양한 아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도 찾아보면서 이렇게 정원을 탐험하는 듯한 느낌을 가지면서 아이들하고 즐겁게 놀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원박람회의 핵심 콘텐츠였던 시크릿 가든은 애니메이션 콘텐츠와 디지털 기술을 결합한 시크릿 어드벤처를 새롭게 선보이는데요. 이곳에서는 인터랙티브 전시, 프로젝션 매핑 등 관람객과 상호작용하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너무 기대되는 게 꼭 네. 영화 가는 것처럼 설레요, 저 지금. 맞아요. 여기는 4D 어트랙션이라고 우드 베어가 지구에 와서 마법의 씨앗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정착하는지 볼 수 있는 걸 한번 보는데 정말 리액션이 리액션이 절로 나오는 안경을 받고 안경까지 들어갈까요? 쓰고, 네. 4D 안경까지. 준비 완료. 스토리가 너무 좋아요. 네. 컨셉이 제대로 네. 있네요. 기대를 안고 관람해봤는데요. 정말 우주선을 탄 것처럼 굉장히 오. 감동적이었습니다.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저만 이렇게 신난 게 아니고요. 함께 관람한 모든 분이 4D 체험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거의 무슨 놀이공원에 네. 우드베어와 함께한 순천만 국가정원 모험 정말 너무 재밌었어요. 재밌죠. 아니 최근에 이런 4D 어트랙션 만나본 적 있어요? 저 진짜 4D 자체도 많이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실감나고 이렇게 익스트림한 4D 처음 봐요. 뭔가 좀 무서웠지만 그래도 재밌었어요. 뭐 물도 나오고 그래서 실감도 났고요. 너무 재밌게 잘 봤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자연주의 환경예술가 박봉기 작가가 생명의 시원인 자연을 담아낸 부다하우스. 그 안에는 인공지능을 활용해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관람객이 직접 소통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못하는 거네. 소품 온 거야? 맞아. 소품 왔어. 좋아. 귀여운 애니메이션 캐릭터의 아이들도 한껏 집중을 하고 있죠. 이렇게 좋은 날 부자를 만나러 와줘서 너무 고마워. 저는 그냥 이게 영상으로 보이는 건 줄 알았는데 대화를 하고 있어요. AI거든요, 얘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질문한 거에 대한 답변을 탁 해줘요. 너무 신기한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어른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특별한 정원도 조성돼 있었는데요. 영화로도 제작된 인기 웹툰의 캐릭터가 순천만 정원을 찾아왔더라고요. 사진 찍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익숙한 캐릭터들이 있네요. 네. 마지막으로 다다른 호수공원에는 동물 모양의 배들이 줄지어 있었는데요. 여기 또 배들이 있는데 네. 제가 기존에 봤던 그 배들이 아닌데요? 애니메이션 웹툰 콘텐츠들을 다 가미를 시켰다 그랬잖아요. 이번에 우리 이 드리머도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호수정원의 외출. 여기 호수정원에서 이제 배들이 외출을 하는데 국가정원에서 동천까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서 밤과 낮에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줄 거예요. 각양각색 배가 줄지어 선보이는 퍼레이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하나씩 이렇게 움직이네요. 이게 밖에서 지켜보는 것도 너무 예쁘고 굉장할 것 같아요. 또 타서 보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드리모 7대와 바지선 1대가 매일 낮과 밤에 한 번씩 국가정원 동천 대길을 따라 운항을 하는데요. 이건 정말 다들 꼭 한번 타보셔야 돼요. 다시 느끼는 너무 거지만 좋은데요. 저건 정말 크네요. 진짜 근사하죠. 진짜 좋고 그죠. 밤에 와서 봐도 야경이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낮과 밤이 정말 완전 달라요. 네. 그래서 매력이 여기에 낮에 한번 타보고 밤에 한번 타본 사람이 굉장히 많대요. 두 번 다. 네. 부르고 싶어요. 따스한 햇살, 살랑살랑 바람과 함께 즐기는 화창한 순천만 함께 탑승한 여행객들도 정말 즐거워하더라고요. 나는 어디 서울보다 중국보다 제일 좋았어. 진짜 너무 좋아. 좋으셨어요. 순천이 이렇게 좋고 순천 사랑해요. 사랑해요. 오직 순천에서만 즐길 수 있는 순천만 국가정원의 다채로운 매력. 여러분도 이번 주말 순천으로 떠나보시는 것 어떨까요? 네, 순천만 국가정원은 이미 볼거리가 너무 풍성한 곳이어서 여기서 더 바뀔 수 있을까 싶었는데 우주인들도 놀러 오는 순천이면 정말 많이 바뀌긴 했네요. 특히 그 스페이스 브릿지는 정말 우주선이 전 착륙을 한 것 같더라고요. 너무 멋있죠. 네. 이 스페이스 브릿지 같은 경우는요. 외관도 멋있지만 또 내부에도 볼거리가 참 많았는데요. 기존의 꿈의 다리에 설치됐던 미술 작품이 데이터베이스로 이렇게 영구적으로 보관이 된 걸 보니까 우리 아이들의 꿈이 정말 우주로 향해 갈 것 같은 그런 희망찬 기분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볼거리도 많지만 특히 즐길 거리,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거리도 많이 생겼잖아요. 네. 한손 씨가 했던 4D 체험. 들썩들썩. 그냥 이렇게 들썩들썩이 아니라 이렇게 막 흔들리니까 맞아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고요. 이게요, 아래서는 바람이 나오고 앞에서는 물이 쏟아도 나오고 저도 모르게 끝나고 나니까 한 번 더 이렇게 외치게 그럴 것 되더라고요. 같아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또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기존의 숙박시설로 활용됐던 가든스테이가 이번에는 정원 워케이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이 됐으니까요. 여러분도 이번 주말 순천으로 놀러 가셔서 재밌는 구경들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 정말 그냥 평범하게 보내기에는 너무 아쉬운 계절인데요. 이맘때 놓쳐서는 안 될 봄꽃 명소가 있다고 합니다. 만개한 꽃과 화려한 축제까지 펼쳐지는 그 현장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봄봄
형형색색의 꽃과 함께 봄이 활짝 만개 있습니다. 남도 곳곳에서는 연일 봄날의 아름다운 향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상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남도의 봄꽃 축제 현장 속으로 지금 함께 떠나보시죠. 또 화면으로만 봐도 너무 예쁘네요. 화사한데요. 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전사의 섬을 품은 신안에서도 가장 이름난 섬이죠. 바로 임자도입니다. 가슴을 확 틔워주는 아름다운 바다가 있는 저는 지금 신안 임자도에 나와 있습니다. 바다 내음, 꽃 내음 정말 가득가득한데요. 바로 이곳 임자도에 튤립 축제가 한창이라고 합니다. 오. 여러분과 함께 봄 내음, 꽃 내음 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천혜의 풍경을 간직한 임자도에는 거대한 튤립 정원이 조성되어 있는데요. 봄의 정취가 짙어지는 이맘때가 되면 어김없이 튤립이 활짝 피어나 한복의 그림 같은 축제가 펼쳐집니다. 자, 임자도 튤립 축제. 저는 이야기만 들었는데요. 지금 보니까 주변에 정말 많은 상춘객들이 방문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튤립 축제 자랑 한번 좀 해주세요, 위원장님. 2008년에 시작해가지고 네. 한 14회 정도 되는데 이제 작년 올해 이제 관광객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이제 100만 송이의 튤립이 식재되어 있는데 입장료를 10,000원을 받아가지고 5,000원은 지역 상품권으로 이제 돌려줘가지고 그게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자, 혹시 좀 다른 일정 때문에 좀 네네. 늦게 방문하실 우리 방문객들, 그 방문객들에게도 좀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모든 군락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축제에 오시지 않아도 그 뒤로는 이제 꽃들도 보실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정 바빠서 못 하신 분들은 아쉬우면 네. 축제 끝나더라도 한번 방문해 주시면 후회는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임자도에서는 모래흙의 일조량이 풍부한 섬의 지형적 특성을 살려서 지난 2003년부터 부근 식물인 튤립을 재배하고 있는데요. 하나 둘 심기 시작한 게 무려 30여 종, 100만 송이에 달해 지금은 국내 최대 규모의 튤립 단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1년 중 가장 예쁜 시기, 관광객들의 발길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너무나 예쁘잖아요. 보기도 좋고. 근데 두 분의 모습이 튤립 같아요. 멘트. 어떠세요? 와서 이 튤립 보고 계시는데. 무지개 속에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무 예술 표현도 시적이네요. 네. 색색깔로 색깔이 사진 너무 잘 예쁘니까 나오네요. 선명. 네덜란드 같아요. 정말요. 혹시 아직 방문하지 못한 방문객들이 있다면 어떻게 좀 추천할 만하신지. 네, 그렇죠. 네. 별 5개. 별 5개. 너무 아름다워요. 별 5개가 악맞지 않은 황홀한 풍경 앞에 상춘객들의 행복도 활짝 만개 있습니다. 이 순간을 오래도록 기억하기 위해선 눈으로 한번, 코로 한번, 그리고 사진으로 한번 봄을 느껴봅니다. 특히나 이 가족은 튤립을 보러 멀리서 이곳 신안 임자도까지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자, 3대가 행복한 봄나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우리 아버님. 네. 조금 전 사진 찍는 모습 보니까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어디서 혹시 오셨나요? 저희 성남에서 왔어요. 느낌이 어떠신가요? 멀리서 여기 오셨네요. 약간 풍차도 있고 해서 네덜란드 느낌도 나고. 서울에 놀이동산을 다녀왔는데 거기보다 튤립이 훨씬 화려하고 예쁘고요. 100만주가 심어져 있다고 들었는데 선글라스 낀 정말 아이가 화려한 종류가 아닐까. 눈에도 들어오네요. 다채로운 빛깔의 예쁘네요. 튤립이 장관을 이루는 이곳. 와, 정말. 그야말로 가족이나 친구 또는 연인과 함께 너무 예뻐요. 추억을 만들 수 있는 봄나들이 장소로 인기 만점입니다.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튤립을 색다르게 즐기기 위해서 이번에는 축제장 한쪽에 마련된 체험 부스를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제가 여쭤보니까요. 이곳에 오면 조금 더 예쁜 특별한 튤립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건가요, 선생님? 여기 보시면 예. 지금 여기 튤립 무드등이 있거든요. 아, 무드도? 네, 이게 원래 처음에는 이거 다 꽃잎을 다 끼우셔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꽃잎 작업은 해놓은 거예요. 튤립 구경하고 또 이렇게 튤립 무드등 만들면 네. 정말 특별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도 좀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처럼 아기자기와는 거리가 먼 투박한 손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과정을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손수 만들어서 더 의미가 있는 튤립 무드등 어떻게 완성될지 기대되시죠? 오, 그렇게.
튤립의 틈도 됐어요. 자, 펴먹겠습니다. 오, 예쁘다. 잘 만들었어요, 선생님. 이렇게 튤립 무등도 만들고 정말 행복한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임자도로 많이 오세요. 지금이 가장 아름다운 봄꽃을 만나기 위해서요. 이번에는 서부 해당화 축제가 한창인 강진 군동면을 찾았습니다. 가장 먼저 정열이라는 꽃말처럼 강렬한 철쭉이 우리를 반겨줬는데요. 여러분, 남도답사 1번지 강진에 찾아왔습니다. 이곳도 정말 예쁜 봄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봄꽃이 우리에게 손짓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쁜 봄꽃 계속해서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자, 가시죠. 해마다 4월이 되면 강진의 사찰인 남미륵사 주변은 서부 해당화와 철쭉으로 환상적인 봄물결을 이룹니다. 특히 서부 해당화는 사과꽃과 해당화를 접붙인 것으로 쉽게 볼 수 없는 봄꽃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벚꽃하고 비슷하게 봄을 생긴 만나러 게 있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신 것 같습니다. 지금 주변에 보니까요, 야 정말 오색찬란. 이게 바로 꽃에 이곳이구나라고 뒤덮여 생각이 드는데. 꽃길이에요, 꽃길. 교수님께서 너무 약 예쁘네요. 40여 년간 심어놓은 약 1000그루 철쭉, 와. 그다음에 200만 그루의 서부 해당화 꽃이 있는 곳입니다. 이제 봄에는 이제 장관을 이루는 곳인데요. 이제 이곳에 오시면은 두 가지 꽃을 이제 느낄 수 있는 아주 최고의 장소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곳의 힐링 포인트는 서부 해당화와 철쭉이 만든 꽃 터널입니다. 사찰을 중심으로 둘레길처럼 조성이 돼 있어서 산책하기에도 그만인데요. 또한 배경이 온통 꽃이다 보니 카메라만 갖다 대면 인생샷이 이어집니다. 사진 찍는 모습 너무나 정말 화목해 보였는데. 네. 어떠세요, 아버님? 감사합니다. 그 봄나들이 만족하십니까? 그렇죠. 꽃 구경 온다는 것이 엄청 힘들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 농촌에 지금 바빠가는 시절이라 시간 내서 오니까 참 좋아요. 네. 날마다 일 속에 파묻혀 살다가 이건 힐링이죠. 아주 좋네요. 그래도 날씨도 선선해가지고 그냥 분위기 아주 좋아가지고 엄마 아빠랑 있으니까. 가슴 한편에 소중한 추억을 담아가는 사람들. 이 시기를 놓치면 또 1년을 기다려야 하다 보니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람만 벌써 17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많이 들어오시네요. 관광객들이 말하는 이곳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일까요? 너무 아름다워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름답고 여기는 지상이 아닌 것 같아요. 천상인 것 같아요. 천상이에요. 네, 어떠세요? 천사의 화환이라 그래서 네. 왔어요. 근데 어제 밤에 왔는데 너무너무 멋있어요. 진짜. 진짜 멋있다. 진짜 이런 데 처음 봤어요. 네. 지금 다른 데 많이 가봤는데 네. 이렇게 그 연산홍이죠. 이렇게 많이 핀 거 처음 봤어요. 네. 아니 하늘과 너무 매치가 돼서 이 해당화 꽃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습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최고입니다. 해당화가 이렇게 터널이 너무 져가지고요. 너무 아름답고 정말 천국에 온 것 같은. 다들 그런 행복해 기분. 보이세요. 네. 다 웃음이 가득하시네요. 따스한 햇살 아래 알록달록 화사한 물결로 넘실거리는 남도. 이번 주말에는 봄이 선사하는 행복을 만끽하러 봄나들이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정말 봄에 하는 꽃 구경을 매일매일 해도 질리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앞에 봤던 튤립도 너무나 예뻤지만 특히 서부 해당화라는 꽃을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벚꽃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면서도 또 그 다른 매력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예뻐요. 또 축제가 끝났긴 했지만 아직 꽃은 지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이번 주라도 얼른 달려가서 봐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이 강진의 남미륵사 일대는 원래는 지역민들만 아는 숨겨진 봄꽃 명소였다고 하는데요. 올해 처음으로 축제가 개최되면서 17만 명이 다녀갔다고 하잖아요. 많은 인파가 몰리면서 차다 밀릴 수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아침에 출발을 해야겠어요. 맞아요. 네, 또 임자도 튤립 정원은요 이번 주말이 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또 내년 축제 준비를 위해서 튤립의 꽃대를 자르는 등 구분 관리에 들어간다고 하니까요. 임자도 방문 계획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봄이 서서히 지나가고 있으면서 날씨가 더워지고 이번 주 한 네. 26, 7도까지 올라갔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몸이 좀 처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맛있는 음식, 보양식? 시원한 거 보양식? 보양식 정답! 맞습니다. 역시 우리 도시락은 먹는 거는 진심인데요. 맞아요. 이렇게 기력이 떨어졌을 때 우리의 기력을 채워줄 수 있는 맛있는 보양식 만나러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따스해진 날씨에 노곤노곤 춘곤증이 밀려오는 시기인데요. 여기 약해진 우리의 기력을 회복시켜줄 음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양 가득 품은 보양식으로
몸과 마음 든든하게 채우러 떠나볼까요? 벌써 보양식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것들이 보이네요. 네. 첫 번째 보양식을 찾아 인제에 한 식당에 방문했습니다. 젓가락질을 멈추지 못하게 하는 오늘의 주인공. 보양식의 대표주자 장어구이였네요. 장어 빠질 수 없죠. 대표죠, 대표. 원기 회복에 안선맞춤인 장어.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 A 등이 풍부해 영양도 만점인데요. 노릇하게 구워진 장어구이를 보니 군침이 절로 돕니다. 장어가 보면 이 사장님께서 그 산지에서 직송을 해오시는가 봐요.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이 신선도 유지하고 맛에 아주 특화시키는 어떤 비법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장어 아주 신선하고 좋습니다. 아주. 신선함의 합격 목걸이를 받은 장어. 전북 고창에서 양식된 풍천장어를 산소 포장으로 공수해 신선함을 유지한다고 하는데요. 장어들이 헤엄치는 모습만 봐도 싱싱한 게 느껴지시죠? 국내산 자포니까 장어로서 외래종 이런 장어보다 가격은 좀 비싸고 그러죠. 맛도 등이 좋고 최고의 장어입니다. 맛과 품질이 월등히 뛰어나 장어 좀 먹어봤다 하는 마니아들은 한 입에 알아본다고 하네요. 싱싱한 장어는 사장님의 내공이 담긴 칼솜씨로 깔끔하게 손질해주는데요. 초벌 과정을 거치면 장어에서 나오는 진액을 말릴 수 있어 나중에 굽기가 한결 수월해진다고 하는데요. 맛은 물론 손님들의 편의까지 생각한 사장님의 배려라고 할 수 있겠네요. 노릇하게 익혀진 장어를 무언가에 푹 담그는 사장님. 이게 뭔가요? 비법인가 봐요. 저희만의 그 장어를 먹으면 느끼하지 않고 더 맛있는 소스, 맛을 더 얼등하게 높여주는 저만의 비법의 소스입니다. 비법 소스. 비법 소스로 한층 더 맛있어진 장어를 뒤로하고 갑자기 무언가를 꺼내오는 사장님. 뭘 준비하는 걸까요? 손님상에 나갈 서비스를 드리는 더덕입니다. 장어하고 드시면은 아주 장어가 얼등히 맛있고 참 좋습니다. 사장님의 후한 더덕무침. 인심으로 와, 매콤 쌉싸름한 더덕이 더덕무침까지 만들어주고 갖은 반찬을 곁들인 푸짐한 장어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그냥 건강하세요 하고 드시잖아요. 본격적으로 장어를 구워볼 텐데요. 숯불로 잡내를 없애고 그윽한 향을 더해가는 장어. 너무 배고프네요. 더덕무침도 숯불에 함께 구워주고 깻잎 위에 황금빛 장어를 올려 큼직한 한 쌈을 만들어 봅니다. 장어 한 쌈에 절로 힘이 나는 것 같죠? 깻잎에 장어에다가 담백한 장어구이를 올리고. 먹었다면 이제 얼큰하게 속을 풀어줄 차례입니다. 어탕국수를 만들어 볼 텐데요. 먼저 손질했던 장어의 머리와 뼈를 구워 육수를 만들어줍니다. 푹 끓여 뽀해진 국물 보이시나요? 파, 배추, 느타리버섯을 넣고 저희만의 이 특별 소스, 어탕국수에 들어가는 특별 소스를 넣으면 시원한 맛이 나고 얼큰한 맛이 납니다. 시원한 맛이 일품인 저것도 어탕국수 보양식인데요? 완성입니다. 장어구이로 기름칠한 속을 개운하게 마무리해주는 어탕국수. 와, 마무리가 장어를 진짜 100% 최고인 것 즐기는 같아요. 완벽 코스네요. 두 번째 고기 먹고 보양식을 밥 만나러 비벼 먹는 것처럼. 속초로 이동했습니다. 세월의 향기가 고스란히 묻은 가게에서 만날 보양식이 기대되는데요. 영양 만점 갖가지 해산물이 듬뿍 들어가고 보이고요. 통통한 문어 한 마리가 통째로 올라간 해신탕이 두 번째 주인공이었는데요. 압도적 비주얼의 해신탕이 만들어지는 과정 따라가 볼까요? 해신탕에 올라갈 문어는 깨끗한 물로 씻어줘야 합니다. 근데 이 문어 사장님이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엄청 큰데요? 속초에서는 이걸 피문어라기도 하고 참문어라기도 하고 하거든요. 돌문어는 잠깐만 삶아도 질겨지는데 요거는 삶을수록 더 연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죠. 신선한 해물과 조화롭게 어우러질 육수도 만들어 봅니다. 멸치, 밴댕이, 다시마, 대파 등 각종 재료를 넣어 시원하고 담백한 국물을 우려내는데요. 육수 들어가는 재료가 몇 맛있는 개예요? 해신탕을 만들기 위해 소금간도 보약이네요. 해보고 한약재도 써봤지만 결국 재료 본연의 맛을 지켜내는 것이 정답이었다던 사장님. 이제 시원한 육수는 준비됐는데 국물에 넣는 이 가루는 뭘까요? 또 비법 가루? 마지막에 이 들깨가루인데 기피를 넣는데요. 기피를 넣는 이유는 비린내가 가시기 위해서 넣는 거예요. 이제 해신탕을 내보낼 차례입니다. 이야. 와. 무와 콩나물을 깔아 넘치겠어요. 시원함을 더하고 홍게, 가리비, 째복과 전복 등 몇 갖은 개의 해산물을 재료가 올려주는데요. 올라가는 사장님 여기 문어는 언제 들어가요? 아, 문어는요. 깜짝 이제 문어는 여기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손님상이 나가잖아요. 나가면은 그때 이제 여기서 손질해서 문어는 살아있는 게 나가요. 바다를 가득 품은 해신탕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냅니다.
깜짝 문어. 우와. 오동통 살오른 문어까지 올라가 완성된 해신탕. 문어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 남다른 자태를 뽐내는데요. 사장님의 손맛으로 문어를 먹기 좋게 숭덩숭덩 잘라주고 나면 이제 해신탕의 참매력에 빠질 시간인데요. 한 입씩 맛보는 해산물에 무아지경인 손님들입니다. 바다의 향기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해신탕. 들깨가루로 비린맛을 잡고 고소함을 더한 국물의 맛이 궁금해지네요. 여기 사장님네 해신탕이 몸보신에 되게 좋다고 해가지고 먹으러 왔거든요. 근데 정말 이거 먹고 감기가 뚝 떨어질 것 같아요. 영양 가득한 재료들로 차린 든든한 밥상으로 이 봄 기력 충전하고 건강하게 보내세요. 야, 진짜 장어구이부터 해신탕까지 보는 내내 저 진짜 침 떨어질까 봐 신경이 너무 쓰이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한번 땄거든요. 저는 진짜 화면 속으로 들어갈 뻔했어요. 네. 아, 이게 풍천 장어하면 정말 대표적인 보양식인데 네. 저 풍천 장어하고 딱 복분자 같이 먹으면 또 기가 막히죠. 아, 역시 창은 씨 먹자랄, 아니 술자랄인가요? 맞습니다. 네. 이번 주말 맛있는 보양식으로 음식도 맛보고 또 기력 보충까지 든든하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도시와 시골의 즐거운 만남 도시락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은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 고교학점제 중앙 컨설턴트 화순 능주고등학교 정선호 선생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저희가 그 고교학점제 이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이게 뭔지는 잘 모르거든요. 뭐 학부모들이나 학생분들도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고교학점제 이거 왜 하는 건가요? 네, 기존의 고교 교육은 획일적인 입시 위주의 교육이었는데요. 수능 과목에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아이들의 선택권이 사실상 강제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시험을 위한 단순 지식 습득으로 아이들은 흥미를 잃고요. 학습 동기 또한 많이 저하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경쟁 압박에 시달리고 시험 불안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웠던 나날이 고교 현장에도 많이 발현되었죠. 두 분 혹시 학습 나침판이라고 들어보셨을까요? 학습 나침판이요?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네. 경제개발협력기구 OECD는 2030년에 성인이 되는 학생들에게 사회적으로 필요한 역량을 제시하고자 교육 2030 프로젝트를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왼쪽 하단에 보시면 저희 학생이 가방을 메고 학생의 행위 주체성, 즉 주도성을 가지고 교육 현장에서 학습 나침판을 적절히 잘 활용해서 웰빙 2030으로 도달하는 것이 교육이다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학습 나침판의 활용이 더욱 자연스럽고자 그리고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새로운 학습 환경을 구현하는 것이 바로 고교학점제의 출발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를 생각해 보면은 0교시부터 밤 10시 야자까지 거의 의무적으로 네.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 고교학점제는 좀 학생들의 주도성에 좀 중점을 맞춘 것 같은데 그럼 이 고교학점제가 기존하고 좀 정확히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고교학점제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과목을 선택하고 선택한 과목에서 제시하는 이수 기준에 도달하면 학점을 취득해서 누적해서 졸업하는 제도인데요. 너무 길고 어려우실 것 같아서 핵심 단어만 추출하면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진로와 적성, 두 번째는 과목 선택, 세 번째는 이수 기준에 도달, 네 번째는 학점 취득. 즉,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주도성을 가지고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후에 교과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수 기준에 도달해서 학점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제도이다라고 정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해외 학교들이나 그 대학처럼 뭐 듣고 싶은 수업이나 강의를 학생들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럼 이게 정확히 언제부터 시행이 되나요? 가장 궁금해하실 질문일 것 같습니다.
현재 중3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는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하게 되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년부터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기존의 교육과정과 달리 기존의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수업 일수 3분의 2 이상만 출석을 하면 과목이 이수되었지만 2022 개정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의 수업 출석 일수 3분의 2 이상과 교과별로 제시하고 있는 성취도를 이수해야지만 교과별 이수 기준에 도달을 해야지만 이수가 되는 성취평가제 함께 도입이 됩니다. 네, 아무래도 이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되면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대입제도가 좀 변화할 것 같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되나요? 네, 고교교육 체제가 새롭게 개편되는 만큼 대입제도 또한 크게 개편됩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는 2028년은 2028 대입 개편 확정안이 올해 2월에 발표가 되었는데요. 사회적 사고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크게 수능과 내신의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수능의 경우 제2외국어와 한문 과목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공통으로 치루어지는 융합형, 통합형 수능이 치루어지게 되고요. 내신의 경우에는 논서술형 평가가 강화되고 기존의 9등급제가 5등급제로 개편돼서 아이들의 평가가 좀 더 유연해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육, 예술, 과학 탐구 실험, 교양 과목, 사회 과학의 융합 선택 교과를 제외한 나머지 과목은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변기해서 학생부에 기재한다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중학교 3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아무래도 불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지금 대학 입시의 흐름을 살펴보면 교과 내신으로 진행하게 되는 학생부 교과 전형 또한 학생부 서류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량적인 평가라고 하는 수능 정시 전형에서도 학생부나 내신이 많이 반영되고 확대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2028 대입제도 대입 개편 확정안에 따라서 이제 정량적인 평가를 이루어지게 되는 정시 전형과 그리고 교과 전형에서도 고등학교 생활에서의 학생 전반이 평가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마 필연적인 과정일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 고교 내신 등급제, 수능 등급제 이게 딱 생기면서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것보다 더 큰 교육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일인데 학교에서도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 학교에서는 좀 잘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네네. 일반적으로 학교는 현재 고교학점제 기반 조성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유형별로 분류를 해보면요. 먼저 정책 과제를 수행하고 연구하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와 선도 운영을 하면서 일반화된 사례를 제시하는 준비학교로 이원화돼서 운영 중에 있고요. 그 학교별 내용을 따져보면요. 새로운 수업 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에듀테크 환경을 조성하는 새로운 학교 공간 조성 사업과 학생들이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전담 부서 설치 및 교육과정 이수 지도팀을 조직해서 학생들의 진로 학업 설계를 돕고자 하는 역량이 충분히 채워진 상황입니다. 네, 선생님이 계시는 화순 능주고등학교의 경우에는 또 2019년부터 고교학점제 우수학교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학교 분위기나 학생들 반응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네. 저희는 2019년에 고교학점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게 됐습니다. 사람은 도시를 만들고 도시는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영국의 수상이자 철학가였던 윈스턴 처칠의 의견에서 힌트를 얻어가지고요. 저희는 먼저 고교학점제 공간 조성 사업을 통해서 학교 공간을 바꿨습니다. 공간의 변화를 통해서 수업이 바뀌었고요. 수업의 변화를 통해서 교육과정이 다양화되면서 학교 전반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먼저 학생의 경우는 경쟁을 통한 생존의 교실이 자연스럽게 교육과정을 논의하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서 협업을 통한 공존의 문화가 이루어지게 됐고요. 교사의 경우에는 다과목 지도를 위한 역량 강화가 이루어지게 됐고 수업을 혁신하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커져가게 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크게 바뀐 건 수업인데요. 성적을 위한 수업이 성장을 위한 수업으로 바뀌게 됐다는 점을 가장 갈목할 부분으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마지막에 성적을 위한 거라기보다는 성장을 위한 수업이라는 게 굉장히 말에 와닿는데 마지막으로 좀 걱정하고 있을 우리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 현장의 변화가 상당히 급진적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얼마나 잘 풀어낼지에 대한 노하우보다는 무엇을 먼저 할지에 대한 노왓이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 역량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라서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성과 진로를 결정해서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학교국 간 연계를 통한 진로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바로 고교 생활의 노하우임을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와 시골의 즐거운 만남 도시락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이제 내일 비가 내리면서 미세먼지가 싹 씻겨 나가고 정말 좋은 날씨가 찾아올 텐데요. 이제 더 더워지기 전에 가족, 친구, 연인들과 함께 행복한 봄날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맛있는 도시락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에는 도시락!